안녕하세요. 심사청구의 줄임말 심청이입니다. 심청이는 심사 청구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유튜브가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심사 청구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심사평가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병원이라는 기관이 있고 심사평가원이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있습니다. 기록을 해볼게요. 병원, 심사평가원,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세 기관의 관계는 일단 병원에서 진료 내역을 취합해서 진료 내역을 정리를 해서 심평원으로 보냅니다. 심평원으로 보내면 이 심사평가원에서는 저희 나라에서 정해진 보험수가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여기서도 평가를 하는 것이죠. 조정이 되기도 하고요. 심사 조정이 되기도 하고 심사 인정이 되기도 합니다. 심사 불능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들이 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 심평원에서 결과들을 다 보내줍니다. 이 심사평가원은 병원이 취합해서 보낸 그 진료 내역들을 단지 심사하고 평가를 하기만 하고요. 돈에 관련된 것은 심사평가원의 통보를 받은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국가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국가기관에서 병원으로 돈을 청구한 금액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공단은 어디서 돈이 나서 이 병원에 돈을 지급을 하냐?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이죠. 보험이 일단 저희 실비보험, 암보험 들듯이 그런 사보험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이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진짜 몇 안 되는 전 국민의 이 건강보험을 드는, 그래서 건강보험 재원을 관리하고 그 재원에서 이 국민들의 건강 유지나 증진을 위해서 국가의 재원을 쓰는 이러한 체계를 오바마도 부러워했다는 그런 아주 뛰어난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잘 적용되지 않는 급여라는 항목이 저희 나라에는 아주 많이 있고 다른 나라에는 거의 비급여의 진료 항목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사보험에서 이렇게 돈을 받기도 하고 그러한 제도가 더 발달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 보험급여가 되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고 또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이 체계가 아주 잘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잘 이용되고 있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원과 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계는 이러한 관계가 될 것이고요. 병원은 어찌 보면 의뢰의 입장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단지 여기서 결과를 보내준 것에 대해서 회신만 해주는 입장이고 진짜 실질적인 어떤 심사는 이 기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기관에서 심사평가원 직무를 하시다 보면 이 기관에 전화도 하고 문의도 하고 심사 조정 항목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또 우리 병원 담당자 이러한 또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희 병원을 항상 심사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과 통화도 자주 하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먼저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말고 여기는 요양기관 업무 포털이라고 해서 요양기관이라는 것은 병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병원, 의원, 한의원 이런 이제 병원 진료기관을 요양기관이라고 합니다. 요양원 이런 곳은 요양시설이고요. 요양기관이라는 것은 병원을 말하고 그 병원의 업무를 하기 위한 많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그런 홈페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심사 조정, 심사 인정, 심사 불능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심사 결과 통보서를 통해서 오게 되거든요. 심사 결과 통보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심사가 끝나게 되면 병원과 공단으로 가서 병원은 심사 결과 통보서를 보고 우리가 진료비를 청구한 내역에 대해서 조정은 무엇이 되었는가,
불능은 무엇이 되었는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요. 불능이 되면 다시 보낼 수 있어요. 왜 불능이 됐냐? 뭔가 사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유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이거는 인정돼야 하는 항목인데 뭔가 이제 보내는 것에 있어서 착오가 있어서 이러한 것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자료를 첨부해서 기재를 해서 다시 보내게 되는 거죠. 어디로요? 심사평가원으로요. 그러면 심사평가원에서는 불능된 건에 대한 다시 청구한 내역에 대해서 심사 조정 또는 심사 인정 또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심사 결과 통보서를 다시 이 양쪽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돈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이 환자에 대한 진료를 다 행했어요. 진료를 다 행했는데 심사평가원에서 이 진료 내역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진료 서비스는 다 제공을 해주고 진료비는 못 받게 되는, 물론 환자가 부담하는 그 환자 본인 부담 금액 그것은 받겠지만 이 심사평가원에 청구한 그 금액은 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환자에게 받는 금액은 저희가 그냥 일반 감기가 걸렸다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잠시 병원에 진료를 받고 오는 그런 거는 외래라고 하는데요. 외래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률이 40%예요. 그러면은 심사평가원에 청구해서 공단으로부터 받게 되는 금액은 60%가 되겠죠. 그리고 입원을 했어요. 그러면은 20%가 본인 부담이고요. 80%가 이제 심사평가원에 청구를 해서 공단에서 받게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러면 진료 서비스를 다 제공해주고도 만약에 심사 불능이 된다든지 대부분의 내역들이 심사 조정이 되어버리면 이 금액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금액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진료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4,000원은 환자 당신에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나라에 가입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셨던 공단으로부터 내가 6,000원을 받을게요. 당신은 4,000원만 내시고 가시면 됩니다. 했어요. 근데 6,000원을 못 받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엄청난 손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심사 청구 업무를 하시는 우리 심청이 분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거죠. 이게 돈이 모이면 작은 규모의 병원에서도 억 단위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병원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병원이 운영이 힘들어질 수도 있는, 이 심사 청구가 올바르게 되지 않아서 조정이 너무 많이 일어나거나 불능이 너무 많이 일어났는데 다시 보내지 않아서 심사 청구를 하는 이 직원이 심사 불능을 받았는데 뭐가 심사 불능이 됐는지 왜 됐는지 다시 보내서 인정을 받게 하고 그러한 그 과정들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으면 이 병원 운영에 아주 큰 차질이 빚어진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하고요. 병원 행정 쪽에서는 이러한 그 업무 특성상 심사 청구하시는 분들의 그런 중요성들을 많이 인식하고는 계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업무를 하고 계시다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고 나중에라도 이런 심사청구직에서 일을 하시고 싶으시면 이러한 부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요양병원에서 심사청구를 9년 정도 했고요. 급성기 심사청구는 사실 해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 채널에서 알려드릴 수 있는 정보들은 주로 요양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도움되실 만한 정보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급성기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나 급성기에서 앞으로 일할 예정이신 분들은 크게 도움이 되시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양기관 업무 포털에 보시면 여기 진료비 청구 메뉴에서 진료비 청구 메뉴가 지금은 보이지 않죠. 여기 이거밖에 안 보이는데요.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로그인을 하시냐면 근무하시는 병원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면 여기 청구 밑에 많은 메뉴들이 뜹니다. 심사, 진행 과정, 이의신청, 정상 등등 이런 많은 메뉴들이 뜨게 되는데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심사 조정, 심사 인정, 심사 불능 이러한 내용들이 담긴 심사 결과 통보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전자의무기록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텐데요. 그 전산 프로그램에서 심사 결과 통보서를 수신해서 볼 수 있는 그 프로그램도 다 전산 프로그램마다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이러한 이 세 기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번에는 요양기관 업무 포털에서 심사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확인해야 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설명드리고 또 설명드릴 부분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일을 하면서 서서히 하나씩 알아갔던 것들, 몰라서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들, 그러한 것들 하나씩 다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